안녕하세요. 서울 삼성병원에서 20년간 내분 비내과 전문의로 근무한 김건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과일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단 것 대신 과일 먹으면 건강에 좋을 거야? 사실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과일도 잘못 먹으면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건강을 위해 과일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당뇨병, 지방간, 통풍에 걸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저는 단 것 안 먹어요, 과일만 먹어요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과일이 정말 무조건 건강에 좋을까요?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분이 콜라 한 캔보다 많다면 믿으시겠어요? 망고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이 아이스크림 한 개와 비슷하다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우신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당이라는 놈이 우리 몸 안에서 벌이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영희 할머니 75세입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환자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특히 과일을 정말 많이 드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과일을 빼먹지 않고 먹어요. 아침에 포도 한 송이, 점심 후에 수박 한 조각, 저녁에는 오렌지 주스 한 잔씩요. 그런데 왜 혈당이 200을 넘어가는 걸까요? 검사 결과를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당화혈색소 9.2%, 지방간 3단계, 요산 수치 8.5로 통풍 위험 상태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할머니가 평소에 밥도 적게 드시고 단 것도 안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과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과일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특히 과일 주스를 끊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당이 130대로 떨어졌고 지방간도 2단계로 개선되었어요. 요산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과일을 줄였더니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발가락 아픈 것도 사라졌어요. 할머니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일 먹고 빨리 죽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신 것들, 저도 다 압니다.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것, 지방간 진단받고 무서워하시는 것, 발가락이 아파서 밤잠 못 이루시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김 할머니가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혈당 300 넘어 응급실 갈 뻔했던 환자들이 어떻게 120대로 안정화됐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하고 다리 절단당하는 무서운 일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지방간 때문에 간경화나 간암이 될까봐 무서워하고 계시죠? 간경화 직전까지 갔던 환자가 어떻게 정상간으로 되돌아왔는지 그 놀라운 과일 교체법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일이 위험한 거예요? 오늘 그 답을 공개합니다. 제가 당뇨 제조기라고 부르는 과일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도입니다. 포도는 정말 달콤하고 맛있죠. 그런데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30에서 40g입니다. 이게 각설탕 12개와 같은 양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포도의 혈당 지수입니다. 포도는 혈당 지수가 59로 상당히 높아요. 이 말은 포도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포도 한 송이를 드신 후 30분 뒤 혈당을 재보니 평균 70에서 80 정도 상승했습니다. 정상인도 이 정도인데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분들은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두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 하나에는 약 45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각설탕 15개 정도입니다. 게다가 망고는 과당 비율이 특히 높아서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는 51인데 문제는 망고 하나의 양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보통 250에서 3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포도보다도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망고는 요산 수치를 올리는 효과가 강해요. 과당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요산이 많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통풍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물이 많아서 괜찮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71로 새 과일 중에서 가장 높아요. 수박을 먹으면 혈당이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수박 한 조각 200지 정도에도 당분이 16지 들어있어요. 문제는 수박을 먹을 때 보통 한 조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원하고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가잖아요. 세 조각만 먹어도 각설탕 15개를 먹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10배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100% 천연 과일 주스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과일 주스는 액체 설탕이라고 봐야 해요. 심지어 콜라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와 주스로 만들어 먹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섬유질 문제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줘요. 마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이 섬유질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분이 혈관으로 쏜살같이 들어갑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는 거예요. 오렌지 하나를 먹을 때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실 때를 비교해 볼게요. 오렌지 하나에는 당분이 12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서너 개의 오렌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분이 36에서 48g이 되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같은 사람이 오렌지 2개를 먹었을 때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셨을 때 혈당 변화를 측정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렌지를 그대로 먹었을 때는 혈당이 30 정도 올라갔는데 주스를 마셨을 때는 90까지 올라갔어요. 3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과일들의 어떤 성분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놈이에요. 겉보기에는 천연 성분이라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서 질병 공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설탕이나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과당은 다르게 행동해요.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간이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과당이 간에 도착하면 간은 이것을 급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은 과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의 시작이에요. 더 무서운 건 과당이 지방으로 바뀔 때 요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께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산이 혈액 속에 쌓이면 통풍이 생겨요. 과당이 일으키는 질병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지방간입니다. 과당은 알코올처럼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줘요. 술을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분들 대부분 과당 때문입니다. 둘째, 통풍입니다. 과당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요. 셋째, 고지혈증입니다.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면서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요. 넷째, 당뇨병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당뇨병으로 발전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질병이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당은 과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가공식품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시중에 파는 빵, 과자, 음료수, 요구르트, 심지어 케첩이나 소스류에도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어요. 그럼 과일을 아예 못 먹는 건가요? 걱정되시죠? 안심하세요. 세상에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착한 과일들이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하는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당분 함량이 상당히 낮아요. 복숭아 하나에는 당분이 10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40g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적은 양이죠. 더 중요한 건 복숭아의 혈당 지수가 28로 매우 낮다는 점이에요. 복숭아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정말 놀라운 과일이에요. 키위 하나에는 당분이 겨우 6g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양소는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키위의 혈당 지수는 20이에요. 거의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의 2배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악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있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당분 함량이 낮으면서도 쓴맛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자몽 반 개에는 당분이 8g 정도 들어있어요. 자몽의 혈당 지수는 25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몽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음식의 혈당 상승도 억제해준다는 점이에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정말 특별한 과일이에요. 제가 땅속의 보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완벽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 반 개에는 당분이 고작 반 g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거의 당분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혈당 지수도 15로 극히 낮아요. 대신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가득해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것이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이 모든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과일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특히 포도, 망고, 수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와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과일 주스는 더욱 위험하고요. 그 주범은 바로 과당이었습니다. 과당은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면서 지방간, 통풍,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만성 질병의 씨앗이에요. 하지만 희망도 있어요. 복숭아, 키위, 자몽, 아보카도 같은 착한 과일들은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식을 어떻게 실천할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습관 과일 후 30분 걷기. 과일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3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과일을 먹으면 아무리 착한 과일이라도 혈당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이 그대로 높은 상태로 유지돼요. 하지만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려 줍니다. 특히 식후 30분 이내에 걷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했더니 같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습관 과일을 반찬처럼 먹기. 과일을 주식처럼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반찬처럼 조금씩 드세요. 많은 분들이 과일을 간식이나 디저트로 생각해서 배불리 드시는데 이건 위험해요. 대신 식사의 일부로 생각하고 소량만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에 복숭아 반 개나 키위 하나 정도를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식사와 함께 든 섬유질과 단백질이 과일의 당분 흡수를 늦춰줘서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하루 과일 섭취량을 정해두세요. 착한 과일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 한 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대도 중요해요. 오전이나 점심 직후에 드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피하세요. 세 번째 습관 과일 후 차 한 잔 마시기. 과일을 드신 후에는 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특히 녹차나 우롱차가 좋아요. 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해줍니다.
또한 차의 쓴맛이 단맛에 대한 갈망을 줄여줘서 추가로 과일을 찾는 일을 막아줘요. 차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세요. 그러면 차의 효과가 사라져요. 이 세 가지 습관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을 보면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지방간이 개선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21만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시고 서로 격려하세요. 함께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노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